완벽한 고독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이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리죠. 놀랍게도 그것은 스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타는 셀럽이 아니고요. 바로 우주의 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은 모이고 모여서 이윽고 성단을 만듭니다. 은하가 자체적인 규율에 따라 활동하는 대도시라면 성단은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동네 아파트입니다. 가족 개개인을 연결시키는 것은 중력이고요. 중력에 의해 성단은 한 덩어리가 되어 은하 속을 이동해 갑니다. 그렇다면 성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식으로 은하 속을 여행하고 있을까요? 애초에 왜 항성은 그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이쪽은 토픽, 많은 멤버와 함께하고 있는 대가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성단이란 성단은 저온 분자운이 수축해서 붕괴할 때 바로 그 분자 구름 속에서 생겨납니다. 새로 태어난 천체 안에는 고온의 대질량을 가진 항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어린 항성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사선으로 남은 분자 구름을 걷어내버립니다. 이후 대부분의 별은 본가에서 나와 고속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또 모든 별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그 자리에 남아 성단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즉, 성단이란 항성이 서서히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우연히 만나서 태어난 별들의 모임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개의 별이 중력으로 결합되어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죠. 어쨌든 대단한 가족이네요. 일반적으로 성단은 30광년에 못 미치는 크기이며 항성 외에도 성간운을 포함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에서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성단이 있는데요. 바로 플레이아데스 성단, 히아데스 성단, 프레세페 성단입니다. 다만 망원경을 통해 보지 않으면 이들 성단은 희미하고 작은 얼룩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단은 주로 산계 성단과 구상 성단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모양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계 성단. 산계 성단은 은하의 얇은 원반 부분, 그 중에서도 특히 나선형암에서 잘 태어납니다. 우리 은하수 은하에도 이미 1000개 이상의 산계 성단이 발견됐지만 실제 수는 그 몇 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이런 종류의 성단은 불규칙 은하에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계 성단은 별의 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소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들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별들 간의 거리도 크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것이 서로 연결된 집단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계 성단에는 별의 밀도가 높은 코어 부분과 밀도가 낮은 코로나라 불리는 끝부분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타입의 성단은 비교적 소형이고요. 이에 속한 천체의 수는 100개에서 수천 개에 이릅니다. 여기엔 수백만 살에서 수십만 살의 꽤 젊은 천체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산계 성단에는 고온의 청색 거성이 자주 관측됩니다. 이는 강렬한 방사선과 짧은 수명이 특징인 대질량 천체를 말합니다. 산계 성단에서는 별과 별 사이의 연결력이 그리 강하지 않아 항성이 수명을 다하기도 전에 성단 자체가 해체되어 버리는데 집단의 형태가 유지되는 동안은 은하 속을 여행하며 중심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여행의 과정에서 다른 성단이나 가스 구름의 곁을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성단 붕괴의 한 요인이 됩니다. 은하의 중심으로 갈수록 붕괴로 치닫는 속도가 빨라지며 마침내 붕괴를 맞이하고 나면 별의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을 추억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계속 날아가다 은하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우주의 드라마 같네요. 구상성단. 구상성단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깨끗한 구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성단에는 수만에서 수백만이라는 대량의 항성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런 집단 속에서 항성끼리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별의 밀도는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집니다. 구상성단에서는 별과 별이 일광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항성끼리 충돌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게다가 이 항성은 구상성단 안을 이동하며 무거운 것은 중심으로, 가벼운 것은 끝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을 질량분리라고 해요. 산계성단이 은하의 원반 부분에 있는 반면 구상성단은 헤일로에 있습니다. 헤일로는 눈에 보이는 은하를 가스와 암흑물질로 둘러싸고 있는 거대하고 동그란 영역이고요. 이 안에서는 수천 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진 구상성단이 몇 개나 떠다니고 있는데 마치 램프의 주위를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일관성 없는 궤도로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붉은색이나 노란색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때때로 동떨어진 푸른색의 특이한 별도 보인다고 합니다. 푸른 별은 그들의 시스템에 가세하지 않고 일반적인 항성 진화의 규범조차 모조리 어기고 있죠. 이 푸른색 별은 같은 성단에 속하는 다른 별에 비해 나이가 젊고 고운입니다. 왜 이런 별이 구상성단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보통 구상성단은 같은 진화 단계에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분명히 예외는 있고 다른 타입의 항성이 함께 사는 성단도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천문학자들은 이런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때때로 분자구름과 충돌을 일으키며 그 분자구름이 새로운 천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성단에 속하는 항성은 수소와 헬륨이라는 1차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이는 구상성단이 매우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은하수은하가 아직 원시은하에서 막 태어났을 때를 알고 있을 정도의 나이랍니다. 그 중에는 130억 살에 달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구상성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구상성단의 나이에서 생긴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성단에 속하는 항성 옆에 만약 행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구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즉, 만일 그 별에 주민이 살았다면 문명을 발전시키고 워프 장치를 만들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외계인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분명 구상성단에서 오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예전에 그들과 실제로 접촉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74년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인류와 태양계에 관한 디지털화된 정보가 담긴 전파 신호를 허큘리스 자리의 M13 구상성단을 향해 송신했습니다. 지구와 M13의 거리는 25,000광년. 그러니 상대방이 그 신호를 받고 대답을 받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초성단. 성단에도 거대한 크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성단인데요. 젊고 질량이 큰 초성단은 아마 구상성단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된 초성단은 타란툴라 성운에 있었는데요. 이 초성단은 오랫동안 단독 항성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망원경으로는 15만 광년 거리의 밀집한 천체를 여러 천체라고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지역에 있는 천체는 매우 고밀도의 아담한 성단이며 태양의 수백만 배의 밝기를 가진 대질량 천체가 모여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은하에도 2개의 초성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초성단은 우주진의 베일에 가려져 있어 지구에서는 적외선으로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아레시보의 메시지는 외계 생명체에게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돌려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